수생목이 이제 목생화로 갑니다. 목생화로 간다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보여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시작한 건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성장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은 목의 관계 1대1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에서 출발해서 화로 간다는 것은 목이 시도하는 하나의 출발점을 실현해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화는 원래 다대다예요. 그걸 뭐 그냥 하나의 개체를 얘기한다면 하나가 여러 개와 접점을 형성한 형태가 화예요. 복합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목생화가 돼 있다는 것은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펼쳐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생화의 표현이라고요. 너에게 간다. 너에게 간다. 간다는 의지는 목이죠. 그죠? 너라고 하는 것은 화죠, 화. 너에게 가는 거죠. 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생화예요. 수생목은 너라고 하는 대상이 없어요. 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 그 수라고 하는 걸 소화해야 되는 그런 것이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목생화를 하고자 해서 수생목 하는 게 아니고요. 수생목의 조건에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자에 대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생목이에요. 근데 목생화는 타자에 대한 관계가 설정돼 있어요. 너한테 간다는데 어떻게 가냐? 방법론, 그거에 대한 지식, 조건, 그게 없죠. 그죠? 수생목이 없으면 그냥 간다, 너에게 간다. 그럼 흥국이 형처럼 하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죠. 그게 수에서 출발해서 목생화까지 간다는 것은 배운 걸로, 자격으로, 유전적인 걸로, 부모로부터 온 걸로, 관습적인 걸로 목생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목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규칙에 맞춰서 사회적 규범에 맞는 걸로 그렇게 목생활을 하겠네요. 도덕적 형태 또는 지식적 기반 또는 선언적 형태, 이런 걸로 목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배제가 돼 있다. 너에게 간다. 어떻게 간다고요? 그냥 간다. 그럼 그냥 가야지. 뭘 계산해서 가요. 그잖아요. 저는 사랑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생화에는 이렇게 측, 은지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측은지심.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마음에 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생목이 된다는 건 목생화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목생화에 조건을, 제약을, 뭔가 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목생화가 안 되고 순차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배운 것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목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을 때 목생화는 그냥 불태우겠죠. 그죠? 수생목이 된 목생화는 자기한테 있는 경험이나 내재되어 있는 선언적인 것,
관습적인 것을 기준으로 배워진 걸로 사랑하겠네. 그죠? 그냥 사랑을 지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 책에서 배운 대로. 근데 기본적인 그게 긍정이다 부정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형태로 드러내느냐 하죠. 자, 명예 목생화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수가 부족해요. 수생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이 목생화는 어떤 목생화예요? 조건 없는 목생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죠. 목분된다고. 목생화가 분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거잖아요. 이은상 시인의 시 중에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죠? 탈 땐 부대 타지 마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태워야 되는데 찌꺼기 남기지 마라. 이거죠. 홀라당 다 태워라. 수가 개입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생각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절제하고 관습에 맞추고 부모님 말을 따르고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죠. 어쨌든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물상을 이렇게 사랑 얘기하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꽃이 핀다. 싹이 난다와 꽃이 핀다는 다르죠. 우리 금유관에 공부하시는 분은 안 나오셨네. 대안학교 하시는데 꽃 피는 학교. 꽃 핀다는 지금 목생화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꽃이 피는데 수생목이 안 돼서 목생화로 꽃이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냥 만발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있다는 것은 꽃 피는 거에 대한 양분, 뭔가 뒷심, 조절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꽃을 어떻게 펴요? 모든 걸 다, 에너지를 다 바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뭘 뒤를 돌아봐요. 그냥 활짝 피고 다음은 다음이지. 이게 목생화라고요. 그러면 사주를 보시고 관찰을 하실 때 인목이 화를 생하는데 수 없이 인목이 화를 봤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어떻게 목생화를 해요? 생각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순수하게.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에 살고 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막 이러지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누구 입장의 교육이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어쨌든 명리에서는 그 적정한 선을 차지해야 돼요. 그죠? 수생목이 안 되는 목생화는 폭죽 같은 거예요. 화려하게 한번 터져서 돌아오지 않아요. 회귀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걸 생각한다는 건 수생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출발, 근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생화가 수 없이 한다면은 그저 그냥 미련 없이 목생화를 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우리가 뭔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극복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련 때문에. 그잖아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해요? 미련 때문에. 뭐 때문에? 수생목 때문에. 과거의 것 때문에, 관습 때문에, 그죠? 목생화하는 거에 걸림이 됩니다.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건 뭐 관점의 문제들이란 얘기죠. 자, 그럼 목생화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목생화가 잘 된다는 것은 보여준다. 목의 작용이 가시화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다, 그 꽃이 무슨 꽃이다 알죠. 그게 목생화예요. 자, 그러면 수에서 출발해서 목생화까지 갔다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는 뭘 한 거예요? 수를 끌어내서 목생화해서 화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걸 산변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목은 배워서 그것을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죠. 같이 전환을 한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자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산변이잖아요, 그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의 흐름이에요. 산변이 돼야 사회적 관계의 실체가 된다. 가치를 이렇게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 수생목이 안 된 목생화는 가시화 되는 건데, 이 가시화 되는 거에 대한 명분, 출발, 근원, 원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자, 목생화가 되는 사람이 목생화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수생목은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르친다, 교육한다, 그러면 잘 가르치겠죠. 근데 피드백, 다시 돌아와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나 이런 토론에서도 출발해서 자기가 한 얘기를 끝까지 잘 끌고 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출발점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막 얘기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도 잘 모른다는 뜻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되는 명은 표현하는 걸 잘한다는 뜻이에요. 표현하는 걸 잘한다.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된다고 하는 명은 기본적으로 수생목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죠. 수생목을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이에요. 처럼. 네, 주변에 많습니다. 본인일 수 있어요. 그죠? 저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생화 한다는 것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이에요. 인. 그래서 인은 목생화예요. 인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포괄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관계를 형성해서 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죠. 화까지 가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 목이 금을 보게 되면은 금극목이 일어나겠죠. 그죠? 금극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조절된다, 마디가 생긴다. 근데 조절 마디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 현실적,
조건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목이 이렇게 앞에 금을 보고 있죠. 이건 현실적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규칙, 제도, 틀 이런 것이 목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목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잘하는 것. 저는 함부로란 단어를 참 좋아해요. 함부로 사는 거, 함부로 하는 거.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뭐 때문에? 그렇게 교육되어져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위인전 읽고 그렇게 커왔잖아요. 그렇게 세뇌돼 가지고 함부로를 못해. 목이 금을 보면 함부로 못한다. 그 얘기는 저 금의 사회적 규칙, 제도, 틀에 제약을 받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 제약이니까 목을 단단하게 한다, 마디를 만든다, 스스로 절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금극목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죠, 그죠? 응? 그냥 원래는 약자로 쓰면 그런데 이렇게 되겠죠. 신독. 신독이 뭐예요? 혼자 있을 때도 삼가한다.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아, 혼자 있을 때는 좀 퍼지고 막 예? 자유롭고 그래야지. 혼자 있을 때도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 율곡 선생님이 강조하셨어요. 신독을. 유학자들, 뛰어난 유학 도학자들은 다 강조하시죠, 신독을. 그거요. 금극목이라고 하는 게, 목이라고 하는 거의 성장이, 자, 수생목, 목생화가 된다. 그냥 수생목도 안 되고 목생화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자유분방. 자유분방? 네. 거칠 거 없다.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산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왜? 수 때문에, 금 때문에. 그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건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러니까 금극목을 우리는 그러한 것, 일정 부분 조절되는 것, 통제되는 것, 절제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금극목이 적절하게 잘 일어나면은 이게 여름에 꽃을 많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가을 되기 전에 태풍 몰아치잖아요. 가지 다 꺾여 나가죠. 절제 못한 거잖아요. 네? 흥부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예, 그냥 우리는 많은 줄 알죠. 뭐 때문에? 절제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흥부는 결국 잘 살고 놀부는 쪽박이냐고요. 놀부는 아끼고 절제해서 부를 이루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금극목은 그래서 목의 마디를 만드는 것, 단단하게 하는 것, 절제하게 해서 목을 반드시 크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왜곡된다, 구부러진다, 그런 것이 불편한 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금극목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 외부적 조건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주어져 있는, 현실로 주어져 있는 조건을 얘기해요. 그게 이 인목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이 관계를 보여야 되는 거죠.
목, 극, 토.